주가지수가 5천, 6천을 찍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체로 긁혀가지고 저러는 것 같은데요. 보수 정권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저는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사이클로 인한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이렇게 이 상황을 보수 정권이 맞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겁니다. 예, 긁혔다고 표현한 당사자일 수도 있겠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했는지 추가로 들어보시죠. 열랑거리는 발언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무슨 개그 콘서트 대상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만 한 얘기죠.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 왜 코스피 3천 못 찍었어요? 최고위원님들이 앞으로 이분 얘기하는 건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박진영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과 정 대표의 발언. 맞는 말씀이죠.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달나라 사시는가 봐요. 네.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에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부양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주식으로 옮겨가도록 했고요. 뭐 경제에 대해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좀 속되게 달나라 계시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원래 이분이 윤석열 나라에 같이 사시던 분이에요. 윤석열 정권의 넘버 2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원조 윤석열 아바타입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반윤이 되니까 그 반윤 또 이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부산에서 내가 출마하려면 혹시나 이른바 윤석열 세력에게도 지지 일부를 얻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치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예, 김기영 의원님.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코스피를 연결지어서 좀 의아하다라는 반응도 있긴 있었거든요. 저는 의아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의 반도체 코스피 관련해서 부분은 반도체 AI의 빅사이클에 든 거는 사실 아닙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비중이 40%는 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5천, 6천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비중, 그게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 예외입니다. 중국은 996이라고 해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6시간 R&D 연구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52시간 예외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지금 조선 관련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기업의 어떤 발목을 잡는 이 부분이 해소된다면 더 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가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방산과 원전입니다. 예. 그리고 조선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 때 세일즈 외교를 통해서 방산 관련해서 그때 폴란드와 중동에 많은 수출을 했고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통해서 원전 생태계가 소위 말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생태계를 복원한 게 윤석열 정부고요. 그로 인해서 체코에서 26조 원이라는 원전 수주 쾌거를 이뤄낸 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한동훈 전 대표가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병욱 전 의원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어서 두 분께 1분씩 드릴게요. 장현주 의원님. 글쎄요, 저는 그래도 정치권에서 서로 공격하고 견제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인정할 건 또 인정하고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코스피 6천 찍었었던 건 반도체 사이클이 화랑이다. 뭐 이 부분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상법 개정했던 것 그리고 구조적인 부분들을 개편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치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 이런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정치를 했으면 코스피 6천이 됐다. 글쎄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과 비전, 정치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부산행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한동훈 대표의 부산행. 제가 2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그 행보는 혼자 뚜벅뚜벅 행이 낮을 것이다. 예. 많은 사람을 대동을 해서 연호 이런 것보다도 혼자 뒤에
백팩 하나 메고 뚜벅뚜벅 가서 조용한 울림이 있는 그런 행보가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얘기를 들었는지 대구에서의 행보하고 다르게 부산에는 혼자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생각은 차츰차츰 민심을 경청을 하는 모습은 이 긍정적으로 봅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민심 투어라는 저런 것들은 저는 뭐 더 이상 이렇게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야 더 당내가 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하나가 일로 매진할 때인데 다시 자꾸 이 관역이 여러 개로 분산되는 것은 역시 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저 이 6,000P는 딱 짤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의 8알은 심리입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이 증시를 부양을 하고 또 대통령 자신이 또 주식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에서 실패할 때 일주일 만에 대우조선 주식을 매매한 게 또 상당히 본인한테 부담이 됐습니다만은 대통령과 저 정권이 주식시장 부양을 해서 저렇게까지 이 신경을 쓰니까 오르겠구나라는 심리전에서는 상당히 통향한 것으로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증시 부양의 일정 부분은 공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이 머니무브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할 거를 증권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짧게요, 네. 한동훈 대표처럼 이야기하면 정치 무용론 됩니다. 그럼 뭐하러 정치하려고 하세요? 그냥 시장에 그대로 맡겨두시지.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